네, 채점 완충까지 하시고 그 다음 주는 그때 얘기한 대로 월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니까 됐죠? 오늘 나가는 숙제는 오늘 나가는 숙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3강 3강은 네. 오늘 다음 주 월요일 1시까지 잘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요. 대신 다음 주 목요일은 휴강입니다. 이거 이렇게 아시고 알겠죠? 자, 아무튼 자, 오늘 이제 2강을 또 한번 해보죠. 2강 파트를 보시면 잠깐만요. 삼각함수인데 일단 필요한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드리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2번도 좀 걸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2번, 3번부터 출발해보죠. 2번은 사실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저번에 2번 이거는 너 2번 풀었냐? 안 나왔어? 이거는 따로 풀어줄게요. 되겠다. 3번으로 가시죠. 3번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요것도 이제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챙겨야 될 건 한 개죠.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반지름각, 중심각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 많이 표현하고요. 넓이를 S가 많이 표현하죠. 여기는 뭐 공식 하나 안 거죠. L은 R세타다 라는 걸 외워놨을 것이고,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세타다. 뭐 2분의 1 R L도 많이 쓰지만 그것보다는 저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지름과 중심각이 있으면 그죠?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그거에 연계된 문제고요. 얘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부채꼴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부채꼴 그리기 어려우니까 잠시만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과 색칠된 그림에서 여기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차피 얘가 말한 색칠된 부분을 처리하려면 중심에서 이어야지 접선. 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할 게 요 넓이죠. 요 넓이 2배가 고노해야 되겠죠. 일단 뭐 요걸 바로 구하는 건 좀 오바고 반 잘라서 그렇죠? 그러면 아마 중심각이 2분의 세가 될 겁니다. 요건 이제 원에 관련된 도형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죠.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결을 좀 분리시켜 드리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물론 보조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80% 이상 문제가 주어진 대로 공식만 잘 정리해 가지고 싹 연립해 버리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대부분이고 가끔 이제 선이 필요한 건 하지만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 삼각함수 활용이 아니니까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원에 대한 도형적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라 저거라 해야죠. 중요한 점 중심에서부터 접점들 이런 것들 다 이어가지고 뭔가 도형적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접근하시고요. 그때 문제 보시면 중심이 오고 반지름 3인 요게 3이네 요게 3인 그죠? 3인 상태에 부채꼴에서 이런 짓들을 했다라는 걸 설명을 쫙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호 ST의 넓이가 파이일 때 호 ST 길이구나. 호 ST의 길이 잠깐만 이거 표시가 그러네. 호 ST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걸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길이가 요 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길이가 잠깐만요. 호 ST가 쌤이 그린 저 길이의 2배일 거 아니야. 내가 요 그림을 그리기 박스에서 반만 그렸는데 저 길이의 2배죠. 여기가 S니까 S 가운데 점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 길이의 2배가 ST입니다. 얘가 준 힌트가 ST의 길이가 파이라는 건 요 길이 여기 잠깐 설명을 위해서 뭐 M이나 쓸게요. 호 SM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우리가 봐도 되겠지. 우리가 그거를 이 양쪽을 다 풀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얘가 준 힌트가 봐봐 숫자적인 힌트를 준 게 뭐가 있냐면 중심호에서 반지름이 3이고 표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중심적 세타인 부족으로 있다. 뭐 자박 끝났고 가나 다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림으로 다 전달됩니다. 그렇죠? 내접하는 원 2개를 그려서 R에다 접하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호 ST의 길이가 파이일 때 호 RS, ST, TR로 둘러싸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뭐 정보는 요거에 끝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호 ST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반을 잘라 풀었으니까 요 반만큼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 상태에서 요 넓이의 2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진행해보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어라 저거라죠. 자, 어디 이어야 되겠어? 중요한 점, 중심. 중요한 점, 중심. 그죠? 쌤이 왜 그런 얘기를 종종 했죠? 이 원의 도형적 해석은 원의 도형적 해석. 이렇게 표현했죠. 도형적 해석. 이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할 일은요. 이어라, 적어라. 다들 해야죠.
야, 적는 거야. 길이를 적는 거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도형을 다루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선을 그어야죠. 선을 그을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입니다. 여기를 쫙 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이어주시면 이렇게 접점까지 일직선으로 갑니다. 이건 알겠죠? 왜? 내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반증이 돼서 여기가 4분의 세타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채꼴에 원을 내접시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가게 돼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절반이니까. 그러면 봐봐. 요것도 부채꼴이란 말이야. 그치? 중심각이 4분의 세타인 부채꼴이죠. 한 변의 길이, 반지름 3이고요. 그쵸? 그럼 얘가 준 2분의 파이란 길을 처리하면 3 곱하기 4분의 세타, 4분의 3세타가 2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분해버리고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나 봅니다. 오케이? 120도인가 보네. 알겠습니까? 성은 이해 안 돼? 네,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봐봐. 자, 그 다음 갈 게 없구나. 그냥 넓이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세탄 잡았으니까 대충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색칠한 넓이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구도가 보여야 되니까 이 색칠한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야지. 부채꼴 넓이에서 여기 접점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 1번의 직각삼각형과 2번의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죠? 요 부채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얘도 이어라 적어라죠. 접점. 그죠? 직각삼각형이랑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버리면 요 넓이가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알겠죠? 요 놈이 두 개겠다. 찜해볼게요. 자, 길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각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각을 사실 구해서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거든? 그러면 4분의 세타가, 잠깐만, 4분의 세타가 3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파이란 말이야. 30도네, 그쵸? 쉽게 말하면 30도. 그죠? 여기 60도. 맞습니까? 여기는 얼마였으면? 120도 3분의 2파이네. 일직선이니까. 알겠습니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좀 더 필요한 게 있네요. 자, 이게 봐봐. 내가 지금 구도가 이래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빼기 이렇게 생긴 직각이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생긴 여기 3분의 2파인 부채꼴 이렇게. 그죠? 요걸 이제 뺄 생각인 건데 이게 도형이 복잡한 것들은 쌤처럼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할 그 단서만 체크해 놓는 거죠. 자, 요 넓이 구하려면 요 길이가 지금 3이고요. 요 요거는 중심각이 지금 얼마야? 4분의 세타니까 6분의 8. 이걸 구할 수 있으면 패스. 그죠? 자, 요걸 구하려면 길이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좀 필요하겠네. 그게 안 나오면 오프니까, 그죠? 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를 R로 잡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만큼 길이가 3 아니야? 부채꼴의 반지름. 그쵸? 여기가 3 마이너스 R이죠. 그죠? 이게 특수각이니까 B를 이용해야죠. 여기가 30도고 60도니까 2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요 길이 R이 저게 2R이 3 마이너스 R입니다. 넘기면 R은 여기 나오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반지름 1입니다. 그럼 준비가 됐으니 봐봐. 여기가 반지름 1이지? 여기는요. 얘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루트 3이겠네요. 됐습니까? 요 반지름 1이었죠? 도형이 복잡한 건 세팅은 이렇게 하세요. 깔끔합니다. 알겠죠? 필요한 것만 탁 구해면 되는 거지. 넓이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꼴에 비해서 빼고 빼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끝. 이렇게. 2배. 요놈의 2배. 정답. 알겠죠? 알겠습니까? 도형으로 중간 작업을 해라. 그래야 잘 보입니다. 정리를 잘해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6번으로 가시죠. 6번이 나 때문에 막혔죠. 나가 사실 뭐 모의고사에 잘 출제되는 편의 이야기는 아니라서 알겠죠. 근데 또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정리 하나 하시죠. 아마 노트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여기 뭐 노트를 꼼꼼하게 보는 친구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자, 거기 나와 있는 동경일치. 얘는 뭐 동경일치만 얘기했지만 동경일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에 대한 스토리를 적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건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인데요. 한 바퀴 돌리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가에서 사코는 부호가 똑같고 코타는 부호가 다르대. 뭔 얘기야? 사코가 부호가 똑같고 코탄이 다르면 탄만 다른 거잖아. 그죠? 탄젠트만 부호가 다른 게 몇 사죠? 3, 4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 4, 5면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세타는 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세타는 3, 4, 5면 세타는 3, 4야. 범위로 얘기하면 세타는 2분의 3파이 아니구나. 파이보다 크고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야 돼. 요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경 일치 나에서 세타랑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동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잠깐만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죠. X축과 Y축 있을 때 우리가 좀 기본 개념만 잡아드리면 요 선을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스토리 라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당함수는 각을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각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선이 두 개 필요하죠. 이 두 개가 나와야 각이 되니까 반직선 두 개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각을 얘기할 때 야 여기 이런 각이 있고 뭐 이런 각이 있고 이런 각이 있어 얘기하면 비교하기 헷갈리니까 야 하나는 정해놓고 얘기하자 하고 이 기준선 무조건 각은 출발은 여기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 선을 10초선이라 부릅니다. 용어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얘를 돌리는데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는 점으로 이야기를 하자. 야, 요 점에 의한 각,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심 요건 있다. 알겠죠? 요 위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죠. 동경 OP에 의한 각이라 표현합니다. 을 세타를 하자라는 건 요 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Q가 여기 있거든? 동경 OQ에 의한 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경이라는 건 위치, 요 위치 얘기하는 거죠. OQ라는 게 여기니까 요 동경이라는 각, 요거는 이 각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볼 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인 건데 하나는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직선으로만 우리가 각을 얘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 비교가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는 움직이지 말자 뭐 이런 표현인 건데 얘가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유형은요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필기장에 보시면 유형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유형이 내신에 자주 나오죠.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 문제인데 쌤이 이걸 설명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서 대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외울 거면 정말 단단하게 외워놔야 되는데 헷갈려서 안 돼. 알겠죠? 찾아내야죠. 이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은 어떤 성질이 있냐? 두 각의 합 또는 차의 규칙을 잡아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동경의 일치 혹은 대칭 문제 만나면요 저 문장 하나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두 각의 합이나 차에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그걸 잡아서 풀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한번 해보면 봐봐. 지금 나왔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요만큼이고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기억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확인용으로 쓰인 필기장에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각이 동경일치하다. 이건 각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각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야. 야, 동경일치하다는 봐봐. 아무 데나 들어가. 여기 만약에 알파가 있고요. 베타도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생님 동경일치하면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닐 수 있다는 무슨 말이야? 아니 베타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을 수 있잖아. 이랬습니까? 그래도 동경일치하죠. 그러면 이 아닌 경우를 체크해보면 봐봐. 빨간색이 베타고요. 노란색이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지워야지 규칙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노란색만큼 더 합해야지 규칙이 보이는 것인지를 찾으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지워야지 규칙이 보여? 노란색만큼 더 합해야지 규칙이 보여? 노란색을 지워버리면 요만큼 지워버리면 한 바퀴 알겠습니까? 빨간색 각에서 노란색만큼을 빼버리면 그냥 한 바퀴가 나오네요.
아 얘는 차가 한 바퀴면 돼. 혹은 차가 두 바퀴면 돼. 혹은 차가 세 바퀴면 돼. 차가 0바퀴면 돼. 요거는 우리가 EM파이면 돼. 이게 몇 바퀴라는 표현이니까 일반만 배울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동경이 일치합니다. 뭐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EM파이가 바로 2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360도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도랑 361도랑 동경이 일치하냐 이거? 1도 여기 있을 거고 360도 뭐야? 한 바퀴 돌고 1도잖아. 그렇죠? 같은 위치 아니야? 동경일치죠. 동경일치 되게 쉬운 게 갖다 표현하면 거야. 갖다가 동경일치 못하겠습니까? 각은 달라요. 각은 다르지만 동경일치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빼면 한 바퀴. 그러니까 차이가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가 나니까 동경일치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얘는 뭐 이런 내용을 몰라도 이 동경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본인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를 하기 위해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만난 문제가 뭐가 있냐면 X축 대칭 이런 거. 야 알파 베타가 X축 대칭이야. 뭐 세타 구해봐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찾아. X축 대칭 네가 그려 아무 때나 이렇게. 이거 못 외워. 그래서 찾으면 돼. 알파가 여기다 쳐. 학교 가니까 피곤한 거들. 베타 어디 있어? X축 대칭이면 여기서는 여기. 그죠? 요만큼이 베타라는 거 아니야? 요만큼. 아 X축이나 미안합니다. Y축이네요. X축 대칭이면 요만큼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간 게 베타겠네요. 그뒤에 생각해. 베타에다 알파만큼을 더 가야 되겠어? 알파만큼을 지워야 되겠어? 더 가야 되겠네.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한 바퀴네. 여기 있습니까? 아 이건 합이 한 바퀴네. 결과로는요 봐봐. 아 쌤 얘는 합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되면 됩니다. 정답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좀 헷갈릴 만한 거. 자,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똑같은 거야.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볼게요. 너네 뭐만 기억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 다음, 네가 찾아. 이 정도도 못 보고 무슨 동경을 따지고 있으니, 그죠? 봐봐. 자, X축, Y축 있어요. 옹기야. 옹기야? 옹기야 괜찮니? 네, 옹기야. 알파. 됐어요? 자, 여기에 봐봐. 원점 대칭이면요.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 베타야. 그죠? 생각해. 베타에서 알파를 지워야 되겠어? 알파만큼 더 가야 되겠어? 지우면 되겠네. 그죠? 얘 딱 지우면 파이 아니야? 그지? 아, 그래서 얘는요. 차가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파이가 되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나마 제일 헷갈리는 게 Y는 X 대칭이에요. 이것도 하면 돼 그냥. 네가 찾아야 이렇게. Y는 X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세요. 알파가 율라 낮게 그려요. 그래야 잘 보여요. 알파 여기 보십시오. 예시잖아. 그죠? 베타 어디 있겠어? 대칭하면요. 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냐? 요 가게 알파겠지. 그죠? 베타가 요만큼이네. 시초선은 얘니까 항상 여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베타에다 알파를 더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네. 더하면 채워질 거 아니야. 2분의 파이네. 아, 합이 몇 바퀴 돈지 모르겠으나 2분의 파이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외우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동경 대칭에 대한 이야기들, 동경 일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차피 두 각에 대한 합차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죠?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네가 찾아서 풀어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봐봐. 세타와 4세타가 동경 일치한대. 그럼 아까처럼 파악해 보시고 동경 일치 좀 쉬우니까 차가 EM파이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둘을 빼면 3세타죠. 이게 EM파이라는 얘기예요. 얘 만족하면 정답. 세타가 3분의 2n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정수죠. 얘는 0이면 0. 범위 맞지 않아. 1 넣으면 3분의 2파이. 2, 4 보면 범위 맞지 않아. 3 넣으면 답이 되겠네. 아 3이네. 2 넣으면 답이 되겠네. 3분의 4파이. 범위에 맞아.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한 개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제다. 알겠죠? 그때가 이야기를 뭐 사인 3분의 4파이와 탄젠 3분의 4파이가 두 근인, 근과 비슷한 얘기했죠. 사인 3분의 4파이와 탄젠트 3분의 4파이 너무 쉽게 구하니까 3분의 파이 라인이 3분의 파이짜리 삼각 B가 2대 1대 루트 3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은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가 3, 4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그죠? 탄젠트는요 루트 3이죠. 얘는 3, 4니까 플러스. 그래서 얘가 두 분이 2차 방정식의 근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AB가 나오겠죠. 성은 알겠어. 네, 표정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쌤, 너 넘어간다. 쌤, A 됐니? 오늘 이 텐션 보니까 문제가 너무 풀게 생겼는데, 나 지금.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한 번에 끝냅시다. 여러분, 넘어가시죠. 8번입니다, 8번. 8번 문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아직 안 되냐? 그죠. 여기도 쌤 보지 마. 여러분들 보지 마라. 이게 그래서 평가원 분석 하는 이유가 이 평가원들 문제 가지고 얘네들 자꾸 변형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이번 9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가원 문제 분석 잘 있어야 돼요. 8번 같은 문제도 평가원에서 꽤 있었죠. 알겠죠? 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꽤나 몇 문제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 프린터에서 했던 그런 틀입니다. 보시죠. 자, 양수 AB에 대해서 AB 양수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fx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를 한 단계씩 읽으면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야. b 파이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뭐겠어? 주기 b분의 1. 그죠?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뭐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요. 이렇게 하네. 정보선 이렇게 나와요. 정보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a가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자, y는 a가 만나는 점을 a.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니까 한 줄 한 줄에 대한 해석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다 읽고 뭔가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거 말고 꼼꼼하게. 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할게요. y는 a를 긋는 순간 사실은 제일 좋은 해석은 뭐야? 좌표 잡아야지. a라면서. 그죠? A 좌표는 보통 라인 잡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알파로, K로 하자. 헷갈릴까봐. K, A라 잡으면. 그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K, A로 잡아버리면 여기 K로 성립하겠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봐봐. 내가 요 Y, 탄젠트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Y는 A라는 식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알겠죠? 뭔지부터 얘기해 드린 겁니다. 문제 풀이 말고, 알겠죠? 오기 괜찮니? 네.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 봐. 얘를 보자마자, 사인, 코사인 마찬가지야. 뒤에 뭘 질문하든 제일 먼저 하는 라인 잡기. 여기가 K, 알파를 하면 여기는 얼마인데? 주기가 b분의 1이니까 여기가 봐봐. 여기 한 주기가 b분의 1이니까 여기 굳이 쓰면 여기는 잠깐만 있어봐. 한 주기 여기까지잖아. 여기가 b분의 1이야. 오케이? 이랬어요? 요만큼이 한 주기잖아. 그치? 뭐 전문도 굳이 얘기하면 2b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 그죠? 그럼 뭐 내가 여기를 내가 K라고 가정을 했으면 라인 잡기 하는 거죠. 여기 뭐겠어? b분의 1 더하기 K겠죠. 여기 좌표는 b분의 1 더하기 K, A입니다. 그죠? 두 번째 수행은 뭐 해야 돼? 좌표 잡았으면 뭐 해야 돼? 함수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야죠. 이게 기본이야. 알겠죠? 나 지금 뒤에 문제를 일부러 안 읽고 있습니다. 왜? 한 문장 한 문장에 정확하게 풀면 풀이는 잘 될 거니까. 그럼 봐. 대입해야지. 자, K, A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까요? A 탄젠트 B 파이 K는 A가 돼야 돼. 잠깐만. A 약분되는데? 탄젠트 B 파이 K가 1 돼야 돼. 탄젠트가 1 되는 건요? 4분의 파이인데? 내가 여기 잡은 라인이잖아. 야, 얘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B 파이 K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그죠? 파이 약분되고 B 날리면 K가 내가 만든 K가 4b분의 1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그 수능 해석을 잘 준비하고 잘 연습하고 복수한 친구들은요, y는 a란 직선까지만 읽고 a, b를 잡고 바로 이직거리 해가지고 K가 4b분의 1까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넘어간 모든 친구들한테 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지. 알겠죠? 할 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야. 뒤에 읽지 말라고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러면 봐봐. y를 보는 순간 K는 필요가 없고 얘가 4b분의 1이네. 그죠? 여기 또한 요거 계산해보죠. b분의 1이 4b분의 4니까 4b분의 1이 여기는 요거 대신 4b분의 5네.
그럼 A, B로 좌표 다 잡았어. 난 K를 썼지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나 지금 어디까지 A, B까지 읽었어. 넘어가겠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C. 스톱. C 좌표 알고 있어요. B분의 1,0입니다. 지금 우리 좌표를 A, B로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A, B랑 A, C가 길이가 같다. A, B의 길이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줄이야. 그리고 아니 얘빼기야 되잖아. 그러면 B분의 1이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요 길이가 B분의 1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좌표 알죠? 좌표 알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얘는 같다. 풀면 힌트 한 개. 여기서 이제 A, B와 A, C의 길이가 같다라는 힌트 한 개. 한 개 힌트. 확보. 그죠? A, B가 연결된 힌트 하나 확보. 그죠? 두 번째,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힌트도 나왔네. 삼각형 A, B, C 넓이가 뭔 말이야? 삼각형 A, B, C.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인데 밑변 B분의 1. 높이 A. 그죠? 2분의 1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A가 넓이인 4분의 7이다. 힌트 2개, 문자 2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 야, 너네가 풀었을 때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 분명 아마 이 문제 못 푼 친구들요, 쌤처럼 끊어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냥 Y는 A를 긋는 순간 뭐 라인은 잡았다 치더라도 대입을 안 했다든지 뭐 하나 놓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막혀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꼭 라인 잡기 잘 하시고 대입해 놓고 그리고 뭘 가야죠. 알겠죠? 대입했을 때 다른 문제들은 지금은 K가 B로 바뀌었지만 어떤 문제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놔야지. 적어놓고 그 다음 넘어가야죠. 알겠죠? 이렇게 꼼꼼한 하나하나의 단서들을 좀 해석을 꼼꼼하게 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9번 가시죠. 9번입니다. 오늘 이제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하겠어 그런가? 세연아 드셔야지. 이해했어? 저 좋은 말 아닌데 K가 왜 4분의 1? 아니 직선 주변 라인 잡기하고 대입만 하면 돼. 요거 하나 풀어. 알겠죠? 그거 잘 해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 이제 야 이거 좀 빡센 문제일 텐데 라는 수능적 느낌이 이제 냄새 나잖아. 잘 풀든 못 풀든. 그죠? 그러면 철저하게 끊어치기 하는 말이야. 절대 뭘 미션을 주면 그거 끝내. 넘어가지 마. 문제 어려워져. 알겠죠? 하나씩 확실하게 푸세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렇습니다. 자연수 K. 자연수 K 많이 나오죠. 원래 자연수 K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막 대입해가면서 따지고 찾고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논리라 불러. 알겠죠? 수학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은 건 논리력이기 때문에 수능은 이런 문제 많이 냅니다. 알겠죠? 뭔가 명확하지 자꾸 뭘 두드리고 찾고 막 밝히고 막 그런 게 논리야. 알겠죠? 그거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문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들어있죠. 자, AK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X가 원소거든. X는 코사인 K분의 BM-1 파이 M은 자연수 뭐 이렇대. 그러면 잠깐만 이게 K가 자연수니까는 만약에 1, 2가 치면 홀수 파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일 거가 아마 하나도 없겠네. 얘가 2라면은 2분의 홀수 파이니까 그럼 잠깐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일 텐데 2분의 3 뭐 0 아니야? 한객객인데? 그렇습니까? K가 2가 되죠. K가 3이면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이게 이제 머릿속 두들겨서 값이 바로 그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잠깐 2분의 1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그러면 3분의 5파이 어떻게 돼? 몇 사분면이야? 3분의 5파이? 4사잖아. 그죠? 또 가겠네? 두 개인가? 뭐 이렇게 딱딱딱 두들겨지는 친구들은 좀 수월할 것이고 알겠습니까? 뭔가 구도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 상관없어. 아직은 이제 가볍지 않은 친구들인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어서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NAK가 무슨 말이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죠? 10개 되는 K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1단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죠? K가 자연수인데 M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X야. 그게 원소인 거죠. 그죠? 그러면 감이 안 오시고 어떻게 해야 돼? 잽을 날려야죠. 일단 A1을 해봐. A1 뭔데? A1이 바로 감이 안 오시거든요. 써봐. X과 X는 A, K가 1인 거니까 코사인
2n-1파이. 근데 m은 자연수. 뭐 이런 얘기네. 이런 문제가 선생님 느낌은 완전 저 맛이야. 알겠죠? 대입해 가면서 뭔가 얘가 숨겨놓은 포인트 잡아야 돼. 수열을 느끼죠, 수열. 알겠죠? 수열 같은 그런 뉘앙스의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논리라니까. 가보자, 봐봐. 얘라면, 해봐. 원소 나열법 써볼게요. m이 1일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m이 2일 때, 쉽게 말하면 이거 홀수잖아, 홀수. 코사인 홀수가 1, 3, 5, 7, 9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m에 1, 3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홀수 파이는 다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원소 하면 돼. 그죠? 여기서 감을 잡는 거야. 아, n, a1은 1이겠구나. 감을 잡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다시 한번 가볼까? a2는요? 이제 알잖아. 코사인 2분의 2n-1파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결과. 얘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추격을 좀 한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일단 써봐.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쉽게 말하면 2분의 홀수파이. 코사인 2분의 홀수파이 아니야? 홀수가 나올 거 아니야? 홀수파이. 이거 다 0이야. 말고 나올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개 한 개네? 그럼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러라는 표현 좀 별론데 아마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뭔가 빨리 답을 구해서 빨리 넘어가는 친구들이 막 6, 8, 10, 20 던져봅니다. 그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죠. 알겠죠? 밀고 가세요. 왜 규칙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규칙이 있을 거야. 삼너가 무슨 얘기인데? 코사인 3분의 홀수파이 아니야? 그죠? 말 써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3분의 3파이. 같냐 다르냐가 중요합니다. 코사인 3분의 5파이. 자, 멈칫. 얘가 지금 잠깐만 4사분면이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죠? 3분의 7파이는 완전 똑같아. 동경이. 그죠? 할 필요 없어. 반복이잖아. 이거 두 개 나오네 이렇게. 얘 두 개야. 개수만 쓰자 이제. 지금 한 개 한 개였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약간 이 시간 두 개, 세 개, 네 개. 얘 지금 하셨죠? 확인해봐야 될 거야. A4 코사인 4분의 홀수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이쪽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기 4분의 2파이 했어. 빵. 코사인 4분의 3파이. 얘랑 달라. 왜 3, 4야? 마이너스야. 지금 플러스고 같은 라인이지만 코사인 4분의 4파이. 또 달라.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코사인 4분의 5파이 똑같아. 왜? 어차피 뿔마가 나왔잖아. 이미 어디 갔어?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파이 플러스. 얘랑 똑같네. 알겠습니까? 코사인 4분의 4파이 안 쓰나 보구나. 미쳤나봐요. 흥분했군요. 4분의 파이. 홀수 파이로 가야 되겠죠.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그죠? 이렇게 가야죠.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얘랑 똑같아요. 값이 둘 다 봅시다. 코사인 4분의 7파이는요. 얘랑 똑같아요. 반복이야. 두 개네, 두 개. 이랬습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와, 그 다음은 세 개의 냄새가 나는데 모르지 뭐. 알겠습니까? 네가 해봐.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그건 아닐 텐데. 왜냐면 이게 이 숫자의 구조가 코사인의 주기함수의 세팅을 봤을 때 코사인이 이런 대칭함수의 세팅을 봤을 때 이게 양쪽으로 대칭되기 때문에 뭐 이런 감이 좀 있는 친구들은요 어떠한 규칙, 단순한 규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도 알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발견 추론인데 알겠죠? 만약에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이렇게 대입하는 거 보여? 해석을 완전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하네. 알겠죠? 그런 친구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대응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빨리 잽을 날려봐야지. 뭐가 있을 거야. 잘 찾아보세요. 이제 확인을 할 때 알겠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11번 한번 해보십시오. 11번. 11번은 좀 틀리신 분이만 못 고치고 있죠? 자, 초반은 다 통과하고. 11번 봅시다. 11번. 이게 여기 카테고리가 그죠? 삼각함수 성질이 있어서 왜 거기가 싶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범위에 대한 진도에 대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죠. 원이고요.
BD가 있고 C하고 잡아놨고요. A가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C 들어가보죠. 자, 코사인 BA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BAC 이런 것을 세타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저거나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여기 3, 여기 1. 코사인을 준 게 아니야. 세타라는 삼각형을 준 거지. 세타가 2, 3분면이라서 음수인가 봅니다. 윗변만 마이너스고 사인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세팅하면 세타는 다 아는 거고 코사인이고 사인이고 다 아는 거고 알겠죠? 그때 원기야 요 삼각형에 대한 답을 줬는데 얘가 왜 저번이네? 그치?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사인 법칙이 당연히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아마 내가 요 길이를 구하게 된다면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요 길이나 한 개만 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오케이? 상관없이 많이 배웠으니까 그때 좀 더 읽어보죠. 아직 뭔가 질문한 게 없으니까. 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점T가 있다. 뭐 얘가 표시해놨죠? 삼각형 BCD가 직각 삼각형이고 스톱 여기가 직각이래. 그럼 얘가 지름이라는 얘기네. 지름이랑 연결해서 직각이겠지. 그죠? 아, 지름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있어. 그때 뭐 우리가 사인 법칙과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가 2R인 건 알겠죠? 2R. 지름이니까. 알겠습니까? 직각에서 준 거죠. 그때 CD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네?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미소 타이밍이 잡히지 않을까? 왜? 이미 난 사인 법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인 세타는 아는 거고요. 사인 세타 분의 얘는 2R이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R이 있고 사인 세타 알고 있고 2R이고 풀리겠네. 자, 한 번씩 써보게 봐봐. 자, 사인 세타는 그냥 이거 쓸까? 2R분의 루트 4R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관계식 맞는 거 아닙니까? 사인 세타는 2R분의 A다 라는 거잖아. 그죠? 사인을 압니다. 사인은 3분의 2 루트입니다. 되겠어요? 정리해서 제곱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제곱하고 정리하시던가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이거는 삼각함수 활용을 문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지금 잠깐 끊어다 가시죠.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 저는 깨져. 저는 생각 추가 점수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풀이 좀 해봅시다. 12번 보시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12번 봅시다. 12번 정도 풀면 이제 뭐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다루네, 잘하네 라는 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보시죠. 12번입니다. 자, 뭐 문제는 특이한 건 없죠. 알파랑 베타가 다 한 주기 안에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인데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은 서로 다른 두 알파 베타를 찾아라 그 말인 거죠. 근데 두 알파 베타의 차는 8분의 7파이여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을 한 주기 안에 잘 그려봐야 되겠죠. 사인이 빵구 뚫려있죠. 빵구 뚫어서 이렇게 사인이 이거 파이 전차 0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잘라야지 잘 그려지겠죠.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되는 이런 거 되죠. 여기는 2분의 3파이 2분의 8 가운데죠. x는 여기가 더하고 4분의 5파이죠. 여기는 4분의 8입니다. 4분의 8.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라인을 살리면 더 헷갈리긴 하는데 쌤이 예전에 여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기 만약에 y는 k를 다 잡았다 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좀 더 풀이는 가능한데 사실 더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자주 나오고 기본적 접근부터 얘기해보면 K를 딱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위치를 뭐 알파라 친다면 알겠죠? 그러면 사인에서 알파라는 라인을 잡았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을 잡은 여기를 알파를 잡았으면 코사인과 만나는 요 지점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사인 안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라인을 잡으면 파이나 2파이에서 빼고 더하는 걸 하는 건데 사인에서 잡은 라인을 코사인에 적용하려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에서 빼고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살려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이렇게 가버리면 확실히 좀 더 복잡해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으로 혹시나 시도한 친구들은요 답을 잘 구했다고 전환 먹어야죠. 답이 좀 안 나왔다면 이제 빨리 또 버리고 전환을 시켜야죠. 알겠죠? 뭐 어떤 식의 접근이 아니냐 어쨌든 간에 얘가 사인에 대입한 알파와 코사인에 대입한 베타 두 각은 다른 건데 결과가 같기 위한 그죠? 같기 위한 y좌표 같은 거죠. 같기 위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가 8분의 7파이가 되는 알파 값을 잡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알파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지금 결론은 알파가 이제 사인에 대입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를 0부터 내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그나마 풀기 편할 건데 알파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면 그죠? 얘랑 같은 위치에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봐봐 알파가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를 친다면 얘랑 같은 높이의 베타가 사인이구나. 다시 할게요. 흰색이 사인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흰색이 사인이 있는데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로 잡으면 그죠? 베타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쭉 갔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능한 거죠. 같은 y값을 갖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성은 이제 무슨 말인지? 사인에 알파를 대입한 거랑 코사인에 베타를 대입한 게 같은 값인 거니까 y 좌표가 같은 거죠. 그러면 알파가 여기 안에 여기 14 안에 지금 요만큼 먼저 볼게요. 요만큼 안에 여기 알파에 대입했을 때 얘랑 같을 수 있는 베타는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베타를 가져가면 둘의 차가 지금 8분의 7파이예요. 이 8분의 7파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봤을 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2, 3을 가지기 때문에 베타가 여기 있는 걸 잡는 건 말이 안 돼. 왜? 너무 가까이 있죠. 그죠? 얘 둘의 간격이 2분의 파이면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둘의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쪽은 알파가 여기 있을 때 요쪽이 베타가 나가는데 이건 탈락. 안 돼. 그죠?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을 때 두 번째 베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꽤 머네. 그죠? 꽤 멀리 있는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봐봐. 여기가 알파라면 쭉 갔을 때 여기가 베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얼만큼 온 거냐? 이 자식이 2분의 3파이만큼 온 그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2분의 3파일 거란 말이야.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 모든 알파와 여기에 모든 베타가 그 길이가 2분의 3파이야. 이 불가능이죠. 즉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여기는 불가능해요. 이 파란색은 불가능.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파란색 넘겨서 두 번째. 선생님 여기 있으면 그 다음 후보군 여기 있다면 알겠죠? 자 만약에 여기 있다면 알파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알파는 사인 위에 접니까? 알파가 여기 어딘가 있다면 베타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왜? 누가 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알파가 여기 어딘가 여기 가봐 잡아볼까? 여기 알파가 치면은 여기 알파가 있다면 베타가 이쪽이 얘랑 똑같은 높이니까 여기에 베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데 얘도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라서 이 간격 길이가 2분의 파이입니다. 간격 차이가 안 생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2분의 파이라서 이쪽 탈락. 알겠죠? 그러면 또 얘랑 같은 높이가 여기 가능하거든? 베타가? 그죠? 그럼 여기 알파가 있으면 같은 높이에 여기 베타가 있어버리면 얘는 알파가 내려올수록 점점 더 베타랑 가까워지고 뒤로 가서 멀어지니까 알겠죠? 여기는 길이 차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보면 제일 가까울 때가 2분의 파이, 제일 멀 때가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서 8분의 7파이가 나오는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알겠죠?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알파가 여기 어딘가 있을 때 그 높이와 똑같은 베타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요 길이는 8분의 7파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알파가 여기서 잡히는 거죠. 그럼 얘가 좀 풀면 봐봐. 베타가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분의 7파이가 되어야 하고요. 1번에서 9번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힌트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얘 둘의 가운데가 얘야.
여기 대칭이잖아 어차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의 중점이 얘입니다. 그 말은 알파랑 베타 더한 거. 베타 플러스 알파 쓸게요. 둘을 더한 게 제 2배인 2분의 5파이예요. 연립하시면 여기서 알파 값을 하나 잡아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잡았고요. 2, 4, 5면이 앞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통과. 그 다음에 3, 4 내려가시죠. 알파가 여기 있다면 사인 위에 있다면 알파 여기 있다면 그죠? 여기 마찬가지 아무도 잡아봐요. 여기라 칩시다. 여기를 이번에 알파 칩시다. 그러면 요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코사인 쪽에 베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베타가 이쪽이든 너무 가까워. 괜찮습니까? 길이가 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락. 왜냐면 알파가 여기가 가정했을 때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인데 얘 둘의 위치는 2분의 파이야. 같은 그래프고요. 이쪽 거리는 2분의 파이로 작습니다. 불가능.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알파는 여기 있다. 여기 알파가 나왔어요. 여기. 이해됐어요? 여기 어딘가 선생님 그걸 보겠어요. 여기를 내가 알파를 가져가면 그죠? 베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코사인 위니까 여기가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베타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봐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면 잠시만요. 요 놈은 요 간격이 2분의 파이야. 이 같은 그래프란 말이야. 이동대 그죠? 이쪽은 베타가 아닐 것이고 여기는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 알파가 여기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여기 베타를 보면요 마찬가지야. 제일 거리가 짧을 때가 2분의 파이. 제일 멀 때가 꽤 크네요. 2분의 3파이. 알겠습니까? 이런 길이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아마 이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 가능하네요.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두 번째 상황. 저게 2번 상황. 2번. 요 상황이 여기 알파인 상황. 여기 2번 상황. 2번 상황의 알파는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가 8분의 7파이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 알파 베타와 가운데는 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이 2분의 5파이다. 연립하면 알파 값이 나오죠. 가능 알파 이렇게 두 개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정확히 보고 이 사인과 코사인의 각계별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8분의 7파에 대한 그 간격을 통해서 그게 인지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가능하고 여기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해석적으로 그래프에서 좀 어려운 그런 문제 푸는 됩니다. thông常 이 문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수연아 넘어가자. 자, 14번으로 가시죠. 문항수 별로 없어. 그만 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지수로가 빡셈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풀이해줄 문제들을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빡세네요. 지수로가보다 14번입니다. 14번은 여러분들이 우리 물론 우리 프린트가 삼가함수가 또 잘 종결되지 못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이 정도는 풀어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14번 보시죠. 14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A, B는 자연수야. 10 이하의 자연수야. 자연수. 찍으라는 얘기죠. fx의 자 문제 여기까지 못 푼 친구들 잘 봐봐. A 코사인 x 더하기 b. 항상 얘기하지만 인원 해석을 잘해야 돼 라는 얘기 했죠. 그죠? 자, 안에 있는 함수 드릴게요. y는 b를 기준으로 여기 어딘가 y축이 있을 것이고 한 줄기만 그리죠. 요 그래프는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생기죠. 주긴 2파이니까 인원 함수겠죠. 여기가 파이 2파이 범위가 없죠. 쭉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끊을 필요 없겠죠. 시간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 최대값 높이가 b 플러스 a 최소값이 b 마이너스 a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태고요. 물론 쟤는 fx가 아니죠. 쟤를 x축이 어디 있는지 잘 밝힌 다음에 꺾고 올려야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fx인데 저희가 뭐라 했냐면 최대와 최소를 이제 라지 m과 스몰 m으로 잡아서 10대는 a, b를 다 잡아내라. 결국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뭘까요? x축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왜? 꺾고 올려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일 쉬운 게 뭐겠어? x축이 첫 번째 x축이 여기 밑에 있는 거지. 얘랑 만나는 것까지 인정. 상관없잖아. 그쵸? 무슨 말이야? 얘가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절대값과 변화가 안 생기겠죠. 제일 먼저 보는 건 쉬운 것부터 첫 번째 b-a가 0보다 크면 돼. 같은 거 인정. 왜? 같아도 꺾이는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라면 그냥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야. 알겠죠? 그러면 최대값이 B 플러스 A고요. 최소값이 B 마이너스 A입니다. 둘을 빼면 B 날아가고 2A가 되겠다. 2A가 10이가 되겠죠. 그렇죠? A는 5가 되겠다. A가 5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건요.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찍으면 돼. A가 5인데 B는 5 이상이니까 5부터 10까지 다 가는 게. 그죠? 여기서 6개 나오겠네. 6개의 순서상. 요건 되게 쉽고요. 두 번째가 메인, 두 번째 생산을 해야 돼. 이번에는 B가 A보다 작다면 이상이죠. 그죠? 반대 케이스. 그럼 분명 X축이 봐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어떤 문제에서는 예전에 우리 프로 문제에서는요. X축이 요 가운데보다 위냐 아니냐가 또 달라집니다. 원래는. 왜? X축이 만약 얘보다 여기 위에 뭐야? B보다 더 위에 X축이 있어? 그러면 얘가 꺾고 올라간 요 점이 최대야. 이 점을 마이너스 곱하면 최대란 말이야. 근데 X축이 B보다 밑에 있어? 그러면 그냥 보이는 게 최대야. 꺾어봤자 얘보다 더 높이 못 올라가니까. 알겠죠? 오케이? 원래는 그걸 고민해서 그것까지 분류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다행인 게 B가 자연수래요. 그죠? 그럼 내가 원래 계획은 X축이 여기 밑에 있냐 위에 있냐 따지려고 했는데 상관이 없어. 왜? 무조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Y는 0이 여기서 붙죠. 그죠? B가 자연수니까. 음수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좀 쉬워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무조건 여기 있고 얘를 꺾고 올려봤자 얘가 최대가 될 일은 없어. 그럼 최대는 0이죠. 최소는 0이죠. 꺾고 올렸으면 여기 0이 최소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가 B 플러스 A고 최소는 0입니다. 10이 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직접 두드리기면 뭐 답은 나옵니다. A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가 둘 다 자연수죠. A, B를 세팅하면 9, 1 가능하고요. 8, 2 가능하고요. 7, 3 가능하고요. 6, 4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순서성은 저게 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둘의 합의 최대는요. 저기 왼쪽에 있는 10 더하기 15가 최대, 5가 최대겠죠. 최대 15. 제일 작은 건 저기서도 10, 여기서도 10. 다음은 10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요게 딱 중정도의 4점, 아주 쉬운 4점 정도 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겠죠? 여러분 이런 건 많이 해봐야 돼. 이런 유의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그 밑에 있잖아. 15번입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이건 어금니 바짝 깨물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빡세요. 알겠죠? 패턴이 비슷해요. 봐봐. 야,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 2개 나왔잖아, 지금. 알겠죠? 이 정도 레벨은 당연히 풀어줘야지. 라고 이제 연습했어? 그럼 이제 찐으로 연습해봐. 15번 던진 거야, 지금. 알겠죠? 자, 문제 뭐라 했냐면 똑같아. 10 이하의 자연수 AB. 잘 잡아봐. 우리 평범 기출에도 그게 얘보단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유의 문제 있었죠. 그것도 꽤 어려웠습니다. Y는 이건 사인이야. A 사인 X 이런 건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려놔 일단. 얘는 한 줄기만 그리래. 딱 잡아줬어. 능이 있는 거 잘 보시고. 알겠죠? 얘를 그려보면 Y는 B. 삼각수는 항상 기준선. 그 다음에 Y축이 있었겠죠. 사인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X축, Y축 있다고 그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엉키는 거야. 알겠죠? 필요한 거 딱 봐야 돼.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요렇게 딱 그리고 문제 준비해야지. 여기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X,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자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Y는 2와 어딘가 있겠죠? Y는 5와 Y는 7. 얘네들과 교점이 개수가 P, Q, R이라 할 때 이게 홀수가 되기 위해 A, B를 다 잡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몇 개 나오는지 그죠? 그러면 이게 홀수가 되려면 홀이거나 그죠? 한 개만 홀 이렇게 쓸게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함을 가지고 잘 따져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Y는 2, Y는 5, Y는 7 다 홀수 개가 딱딱딱 나오는 케이스가 나든지 알겠죠? 근데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이 경우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할까요? 홀 나오려면 여기 봐봐. 내가 직선을 3개를 빵빵빵 그려서 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7이 돼야 돼.
홀수가 나오는 게 위에 꼭대기 아니면 가운데 지점 아니면 아래 꼭대기란 말이야. 그렇죠? 홀이잖아. 근데 봐봐. 2, 5, 7이 말이 안 되잖아. 가운데가 5면 이 7이면 여기가 어떻게 그죠? 3이 돼야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네. 그러면 한 개만 홀수인 경우를 잡아내는 소리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개만 홀수인 경우는 잡아내는데 이게 이제 뭐야? 이제 전략을 짜야죠. 왜? 할 게 더 이상 없어. 그냥 A, B가 자연수다 얘기인데. 그쵸? 자, 우리가 이거 평가하면서 경험을 한 번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어떻게 폈냐? 쌤이 그때도 B를 기준에서 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냥 이 간격을 잡아놓고 B를 움직이면서 보면 더 쉽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아닌데 뭐 어떤 친구는 그게 쉬울 수도 있지. A가 1이면 그냥 R을 한 칸. 그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무슨 말이냐면 A가 1부터 가볼게요. Y는 2와 Y는 5. 이것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야. Y는 5와 간격을 좀 맞출까? 뭘 떠들지? Y는 2와 Y는 좀 가깝게 Y는 7. A가 1이면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간격이 한 칸인 거죠. 한 칸. 그죠? 두 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B가 10이죠. 10이면 빵개 내려가면서 밑에가 딱 그 7인 경우. 그죠? 교체 관계잖아. 이랬습니까? 하다 보니까 생각 나쁘지 않은데? 이래서 들었는데 알겠죠? 왜? 야 간격이 뭔지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 되죠? A가 1이면 이게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움직이는 거잖아. 그거를 위에서 때리는 거야. B가 10이면은 10을 가운데 한 칸 한 칸이잖아. 그럼 8, 10을 찍었을 거 아니야? 이래서 개수 차는 거니까 내립시다. 내리다 보면 밑에가 봐봐. 이러다 걸리고 있을 거 아니야. 한 개, 빵개. 정답. 우리 몇 개인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 칸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잖아. 3개, 빵개. 정답. 2개. 한 칸 더 내리면 간격 2칸이니까 이렇게 낄 거 아니야. 탈락. 왜? 홀수인 게 2개, 한 개, 빵개야. 더하면 짝수잖아. 그렇죠? 탈락. 한 칸 더 내리면 헷갈리셔야겠어. 한 칸 더 내리면 이렇게. 당첨 3개. 이해됐습니까? 봐봐. 5에서 한 칸 위로 가면 6일 거고 한 칸 내리면 4일 거 아니야. 안 만나겠지. 그죠? 3개. 한 칸 더 내리면 와우 이렇게 된다. 요렇게. 당첨. 간격이 2니까 3이니까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죠? 4개. 한 칸 더 내리면 빵개. 아니구나. 잠깐만. 5면 2 떨어지면 3이잖아. 한 칸은 얘가 되네. 이렇게 되네. 그렇죠? 5개. 한 칸 더 내리면 되네. 6개. 잠깐만. 한 칸 내리면 지금 Y가 2지. 여기 Y 2야. B가 2인 거야 지금. 한 칸 더 내리면 되네. 7개. 그죠? 더 내리면 없어. A가 7개다. B가 먼저인가 복잡해서 안 보였어. 개수 구하는 거죠. 어차피. 알겠습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얘가 더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럼 A가 2일 때는 두 칸. 잘라라. 세 칸. 잘라. 근데 이게 A가 좀 커지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복잡해. 근데 어떻게 불교 복잡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이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복잡하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평가에서 연습했지만, 어차피 또 해야 돼. 첫 번째, B가 1인 것. B가 2인 것. B가 3인 것. 선생님, 다음이니까 달리 방법은 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알겠습니까? 네, 10번은 빨리 두들기세요. 이 정도면 아까 내가 표현되겠지만 한 22번에 나올만 합니다. 이 정도면 알겠습니까? 손 엄청난 문제야. 알겠죠? 다른 건 결이 잘 안 보여. 내 입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두들겨야 돼요. 1, 2는 되게 쉬워요. 봐봐. B가 1이면 잘 봐봐. Y는 여기 있어. 이걸 두들길 때 여러분들이 미리 그어놓고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B가 1이면 B가 잠깐만요. 몇 번 해줄게. 첫 번째. B가 1이면 일단 Y는 있어. 밑에는 중요하지 않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야. 그죠? 난 궁금한 게 Y는 2와 Y는 5와 Y는 7이 궁금한 거야. 됐어요? 그죠? 여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집에 홀수가 한 개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제일 처음에 요 간격 A란 말이야. 올라가는 간격이 A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위 꼭대기가 콕 찍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있어. A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가 여기 찍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만 돼도 봐봐. 2개 빵개고 1개잖아. 홀수 1개야. 가능하죠? A가 4. A가 1이구나. 1, 4. 그죠? 됐습니까? 이 길이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찍는 거 가능하죠? 3개밖에 없어. 6. 3개. B가 이제 3개. 두 번째. 2까지가 쉬워요. Y는 2야. B가 2라는 얘기죠. Y는 2와 Y는 5와 Y는 7을 잡아야 돼. 그지? 갑니다. 자, 이미 내가 그릴 때 여기서 여기랑 여기는 만나잖아. 이렇게. 그죠? 이미 얘가 홀수야. 그 위에는 짝수여야 돼. 그죠? 자, A가 될 수 있는 거 봐봐. 짝수라는 거는 안 만나면 돼. A가 1인 거 안 만나. 2인 거 안 만나. 다 돼. 그죠? A가 3인 거 안 돼. 왜? 홀수 나오잖아. 탈락. 그죠? 1, 2 되면 3 안 됩니다. 4인 거 되고 5인 거 되고 6인 거 됩니다. 다 짝수야. 7인 거, 7이 아니고 5인 거 안 돼. 5면 딱 한 개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꼭지만 찍는 게 홀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것만 잡아내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서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콕 찍고 콕 찍는 거 안 돼. 여기 콕 찍으면 간격이 3이라서 A가 3인 거랑 콕 찍으면 5기 때문에 A가 3, 5 빼고 다 돼. 그 말이 여기서 8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보다 좀 더 천천히 그려보면 알겠죠 사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빨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10까지 가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아마 어려운 게 3부터 좀 헷갈릴 거야. 왜 밑에도 선이 하나 있고 위에도 있기 때문에 판단 잘 해야지. 알겠죠? 근데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 위를 땡겨가면서 보면 확실히 쉬워요. 알겠죠? 자 3이부터 여기 B가 3이면요 Y선 잡아놓고 선을 미리 그어놔야 돼. 아니면 헷갈리고 못 풀어. 여기 한 칸 간격에 Y는 2가 있고요. 2칸 간격에 Y는 5가 있고요. 간격을 잘 챙겨야 돼. 이 간격이 A니까 이게 한 칸 간격. 또 여기 Y는 7이 있어. 얘는 4칸 간격.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럼 어차피 홀수가 나오는 건 이렇게 어디였어? 가운데 지점. 여기랑 만나는 거 아니면 어차피 꼭대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 여기는 만날 일이 없으면 패스. 꼭대기가 나와줘야 돼. 알겠죠? 꼭대기가 나오려면 A가 1이면 아래만 꼭대기고 위는 아니잖아. 1 됩니다. 자, A 1 됩니다. A는 1 되고요. 그죠? A가 2가 되면요. 위에 꼭대기 만나면 안 만나잖아. 지금 밑에 만나면 돼. 그건 짝수일 거 아니야. 어차피. 꼭대기만 아니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 꼭대기 만나네. 2도 되네. 그죠? 그 다음 봐봐. 3인 거 되겠냐? 안 되지. 왜? 꼭대기랑 안 만나잖아. A가 4인 거 안 돼. 4인 거 되겠네. 7이랑 만나니까. A가 얘네들인 것만 되네. 꼭대기를 찍을 거 아니야. 그래야 홀수가 튀어나오지. 이래서 4인 것만 그려볼까? A가 4라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A가 4라면 여기다 4라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홀수, 짝수. 그러니까 여기만 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라인은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만나든가 말든가. 그잖아. 그런 걸 하면서 빨리 잡아내야 돼. 그러면은 A가 1, 2, 4 총 3개, 3개네. 선생님 세 번쯤 하니까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 지금 푼 거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을 잡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번에 푼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떤 자연수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라든지 그 전에 우리 프린트로 했던 그 수열에서 점화식을 따지는 문제라든지 야 같은 형태들 아니냐 이게 다. 이 수원이 그런 스타일인 거란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얘네들 논리라 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뭔가 자꾸 넘어온단 말이지. 여러분 자꾸 따지고 대입하고 하는데 뭘 잘해야 돼? 수학적인 포인트가 아니야. 수학적인 기본기 가지고 전략을 잘 짜야 돼. 이걸 만약에 아까 쌤이 한 것처럼 A를 기준으로 쓰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능한데 와, 다 잡을 수 있겠냐? 힘들 것 같은데 전략수적으로 고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얘는 B를 기준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풀어내는 순간순간에도 뭔가 포인트, 뭔가 해석적인 어떤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돼.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못해요, 그건 알겠죠? 나도 풀면서 자꾸 느끼고, 이게 낫겠네, 이게 낫겠네. 하면서 수정하는 거야. 그럼 B가 4이면 B가 4이면 B가 4이면 그래서 오케이. 감 잡았어. 3번 하니까 감이 잡히는 거야. 근데 나도 보고 감 못 잡아, 알겠죠?
얘가 4면 2가 있을 거고 y 2. 그 다음에 y 5 한 칸 차이. y는 7 3칸 차이. 잘 봐. 난 감을 잡아서 금방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칸 차이야. 여기 2칸 차이야. 여기 3칸 차이야. 그죠? 홀수가 나온 A는요. 속에 있는 1, 2, 3입니다. 말고는 안 돼 어차피. 이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봐봐. 여러분 주먹. 이런 이야기 잘 들어야 돼. 너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선생님이 이 문제 딱 보고요. 툴이 보이는데 툴은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가 보이는데 이거 빡세겠다 하고 난 풀이하지 않고 왔습니다. 왜? 뭐 하면 되잖아. 어차피 알겠습니까? 근데 되게 빡셀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알겠죠? 근데 B로 내가 여러분 설명하면서 1, 2, 3 딱 하니까 감딱 잡았어 그냥. 이제는 뭐 축축축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4, 5, 6, 6.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이를 끌고 와야 돼. 실제 수능 문제도 여러분들이 딱 감당하기 어려운 레벨 딱 있을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죠. 선생님 저는 얘보다 훨씬 쉬운 문제에서 간단합니다. 거기도 비슷해. 알겠죠? 뭔가 잽을 날려보고 거기 속에 뭔가 숨어있는 아주 작은 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좀 빡센 스토리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보여도 어떻게 진행하냐가 중요한 그 정도 레벨의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뭐 연습 잘 해보자. 알겠습니까? 포인트는 요거 간격들이 내보니까.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잘 해봐라.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 21페이지는요. 21페이지는 18번만 합시다. 알겠죠? 18번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3이고 후반부인데 이 정도 얘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아예 우리 당당한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거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너무 어렵게 되나? 해봅시다. 조건을 정리하시오. 네, 이거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내가 부등식 쓴 이유는요. 그 꼼꼼한 개념 하나 좀 정리해볼게. 봐, 풀어볼게. 자, 얘가 당연히 A, B, C는 실수입니다. 실수 A, B, C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뭐 조건을 따져봐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야, 이거 몇 차 분식이야? 2차 이하죠. 그렇죠? 2차 분식 아닙니다. 2차 이하죠. 뭐 체크해야 돼? 첫 번째 체크할 거. 선생님 A가 0이고요. B도 0이고요. C가 음수면요. 항상 성립하죠. 저거부터 적는다. 얘는 뭐 식에 대한 개념이 그냥 아주 짱짱한 애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딱 받았어. 몇 차? 2차입니다. 아직 중딩이야. 알겠죠? 야, 고등에 와서 떼야지 이거는. 알겠습니까? 최고차 문자는요. 2차 아닐 수도 있죠. 알겠죠? 두 번째. 여러 번째 질문이 옵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얘는 2차죠. 오케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요 풀어놓치고 말고 나머지 질문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돼야 되죠? 의견 내봐요. 수연아, 조심 말고 의견 내봐. 어떻게 돼야 돼? 2차 분식이야.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A가 엄청 나와야지. 왜? 원래부터 여러분 많이 푼 문제는 0보다 크다 아니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림도 올라야지. 0보다 항상 작아? 2차 함수 항상 밑에 있어? 아래로 블록은 불가능. 위로 블록이에요. 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요.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지. 유중해야지. 한별식 0보다 작아야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한 건데 지금 18번 봐봐요. 자, 0과 이거는 다 부등식의 기본을 걷는 거야. 소리는 안 하고 해석만 할 겁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사인 세타 x 더하기 5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 애들이 저런 기본기 없을 거 아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4번을 대치하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어려운 문제인 거죠. 뭘 요구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자,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사실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야,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가능한 얘기잖아. 오세요. 코사인 세타도 0이 되면서 사인도 0이 되면 그러면서 그러면 얘가 0, 0이 돼버리면 0이니까 이름이 작다. 물론 말이 안 되는데
얘도 말이 안 되긴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둘 다 열릴 수는 없어. 코사인은 0이면 사인이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겠지. 불가능한 얘기인데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2차로 보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 생각은 나쁘지 않다. 좋은 거다. 다만 뭐 의미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들이 없으니까 2차 분식이네. 근데 특이하잖아. 왜 너네가 푼 경우가 달라. 뭐가 작다야 보다. 알겠죠? 이미 이상을 다 느껴야 돼. 어떻게 돼? 아, 최고차항이 음수인가 보네. 얘를 만족하면서 판별식이 짝수 쓰면 되겠죠. 뭐보다 작아야 돼. 요 연립 분식 푸시면 정답. 알겠습니까? 요거 이 정도 얘기로 밥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되겠죠. 기본기죠, 기본기. 알겠죠? 근데 아마 아이들 많이 못 풀만한 그런 기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기 20번, 21번 두 개 가시죠. 20번, 21번. 20번부터 가시죠. 20번이 쓰면 그냥 딱 좋은 문제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 어렸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니까 19번 못 풀면 혼나야 돼. 이건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 상담하면서 활용을 공부하는 친구가 19번 못 푼다. 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요. 여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기 쉬운 세팅의 문제 4점짜리다. 이 정도면 4점을 줄 거거든요.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프린트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거든요. 21번 좀 어려울 수 있다. 틀렸어도 그럴 수 있다. 야, 좀만 더 단단하게 해라. 21번보다 어려운 기출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21번이 거의 3급은 아니고요. 좀 어려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다 4점은 줄 것 같긴 한데, 알겠죠? 근데 19번은 4점은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0번은 4점짜리 문제일 것 같긴 한데 20번부터 보시죠. 여기는 뭐 공식 문제겠죠? 원이 있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끊어서 풀어라. 그렇죠? 하나하나를 끊어서 가보시죠. 여러분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풀면 되는데 가볼게요. A, B가 4고 적겠죠 이렇게. A, C가 5고 적겠죠? 딱 봐도 사인 법칙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외접원 있잖아. 사인 법칙 쓰고 싶은데 이게 뭐라 했냐면 A, B, C의 외접원에서 점 A를 포함하지 않은 B, C의 점 D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잡아놓고 되겠죠? A, B, C 넓이가 5 루트 3이다. 스톱. 아, 여기 세타 잡으라는 얘기네. 그죠? 넓이 주는 순간 1차 힌트를 뽑아내야지. 2분의 1 A, B, 20 사인 세타가 얘가 말한 5 루트 3이야 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왜? 아, 사인 법칙 얘기인 것 같았는데 사인 법칙 사인도 던지고 있어 지금. 자, 약분하고 10 약분하면은 2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어라? 특수하기네. 세타가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 잠깐만 있어봐. 3분의 파이 라인 아니야? 둔각 아니야? 일각이네. 3분의 파이네. 3분의 파이. 특수하게 보이지 않아도 뭐 접근은 가능하지만. 알겠습니까? 얘가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죠.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라는 건 그 써먹어야지. 그죠? 그때 BD와 DC가 길이가 같대. BD를 뭐 A라 해. 이런 문자 진행을 딱 깔끔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A를 구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이 양쪽 길이 나온 문제 우리 요리가 많이 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풀죠? 얘도 특수각이야. 코사인 법칙 한번 때리시고요.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때리셔가지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연립하면 나옵니다. 특수각이 아니어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코사인 한번, 여기서 코사인 한번 연립 A가 튀어나오죠. 정답.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못 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고 이거는 좀 잘 잡아내는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1번을 가시죠. 이번 수능 완성 또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여기가 X, 여기가 B, 여기가 Y. 여기 들어있는 성질 혹시 기억나요? 지금 알고 있으면 좋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X 대 Y는 아닌데요? 뭐 모릅니까? 아, 얘 못해 적어줬는데 이거 A, B는 X, Y입니다.
이게 사용된 평가원 기출이 안에 있어가지고 요게 중3 때 배우는 원과 비례거든요. 이런 거 이제 중학생들한테 바람개비 정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까? 아무튼 얘 곱하기 얘 곱하기가 같거든. 알겠죠? 오케이? 물론 고3 학생들한테 저 공식을 질문하진 않습니다. 저 공식이 쓰이는데 저걸 질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라고 낸 거긴 해요. 지금 쌤, 요 세 길이에 대한 관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힌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를 이은한 얘기야. 그러면 이게 원주각으로 같아요. 닮음입니다. 그래서 얘의 대응 길이가 얘예요. A 대 Y는 얘 대 A는 X 대 B는 같아요. 요거 내양 외양 정리하는 게 있고요. 중3 친구들은요 이걸 공식을 외워요. 왜? 걔네들이 이런 문제를 내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공식 아는지 내니까. 알겠죠? 고딩한테 내는 이유는 공식을 외워놨지를 내는 건 아니고 네가 닮은 차에서 빨리 뽑아내 라는 의도로 내는 건데 이게 평가에서 예전에 한번 기출된 바가 있어서 쌤이 그 이후로 한번 적어드립니다. 이렇게. 네, 현의 성질이 있다.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 곱하기 얘가 옆에가 같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모르면 도형의 닮음을 잘 잡아낼 수 있어야지. 알겠죠? 알면 그냥 방향을 잡아서 톡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게 적용된 문제가 또 나와가지고. 알겠죠? 가봅시다. 그리고 또 요거는 알 것 같은데 요것도 사용되는 문제 하나 있어서 적어볼게요. 삼각형이 있어. 이등분선. 여기가 A, B고 길이가 X, Y. 이건 알겠지. 여기 들어있는 성질은 알지 않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성질. 물론 고3 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고1 때는 매번 나왔는데 혹시 여기 들어있는 거 압니까 뭐? 뭐 있어? 여기 성질. 뭔게 뭐야? 그렇지. A 대 B는 그렇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지금 이게 생소한 친구들은요. 지금 빨리 필기자 적어놔. 중요해. 얘는 중요도가 되게 높진 않은데 예, 대체한이 있으니까. 얘 대체한이 없어. 중요해. 그래서 얘가 더 기본 성질이야. 쟤는 알면 도움 될 때가 정말 가끔 있고 몰라도 그건 아니고 모르면 B를 잘 써야지. 알겠습니까? 적어놔. 이런 게 다 추가해놔야 돼. 상관 사용주에 적어놓는 말이야. 알겠죠? 필수 성질입니다. 얘는 되게 중요한 필수 성질이죠. 알겠죠? 오케이? 챙겨놓으시고. 몰랐으면 지금 빨리 외워. 알겠습니까? 20으로 가보시죠. 자, 옆으로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저번에 있습니다. 원 있고요. A, B가 뭐 이렇게 A, B, C. 자, 이 높은 친구들, 안 푼 친구들 그림을 잘 봐라. 보면 될까 그냥. E, D. 선생님 당연히 공식이 잘 암기돼 있을 거니까 풀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볼게요. 자, A, B는 3이고요. 저걸 B로 안 보고 공식으로 봐야 이런 문제 쉽게 보이는 거야. BC는 2입니다. 저는 작은 팁들이 이렇게 크게 도움될 때가 있어. 자, CAB에 대한 각이 8분의 7이다. CAB 여기는. 그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했어야 되는 거야?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도움되지 않았어. 알겠죠? 근데 이걸 구했어? 잘한 거야.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 알겠죠? 뭘 봤을 때? 코사인을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알래. 삼각형 그리시고요. 코사인이 8분의 7이야? 이쪽이 길 것 같은데? 8, 7 세트할 때 64 빼기 49 루트 15. 요거 습관입니다. 알겠죠? 요거 x 잡고 코사인 고치 빡. 알겠습니까? 이거 잘 나오는데 4 나오더라고. 4. 요거 내가 풀었어. 얘는 코사인 고치 쓴 거야. 1단계 코사인 고치 쓰시고요. 코사인 고치 바로 나와. 2단계 사인 고치 써야지. 사인 고치. 사인 고치 쓰면 이거 써볼게 내가. 사인이 8분의 루트 15는 그죠? 오케이? 2r분의 2r 여기 되죠? 있습니까? 그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썼더니 r이 약분되고 뒤집으면 r은 저 반지름은 루트 15분의 8이죠. 이렇게. 어디까지 읽었을 때 이걸 해놨어야 되는 거야? 이 4와 요 4와 얘를 구했어야지. 루트 15분의 8을 어디까지 읽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걸 답을 구했다 하더라도요. 코사인을 딱 보고 끊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때 안 하고 다 읽고 했어. 그것도 혼나야 돼. 맞췄던 거 말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는 그 준비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하는 거죠. 한 단어 한 문장을 확실하게 끌고 가야 돼. 알겠죠? 그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어느 문제든 간에. 그래서 코사인 분수만 이거 했었어야지. 넘어가시죠. 자, 나 코사인까지 읽었어. 코사인 ABC가 음수다 라는 건 여기 둔각이야 라는 얘기죠. 여기 둔각이야 라는 얘기. 둔각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스톱! 보자마자 뭘 해야 돼? 여기까지. 쌤이 끊는 포인트를 탁탁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을 내려서 만나는 게 D래. 아, 여기 길이가, 그죠? 여기 길이가 3대 2라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내렸어? 3대 2란 얘기야. 그러면 4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12. 4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8이란 말이야. 3대 2라고. 됐습니까? 까지 구했어.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구축합니다. 직선 BD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아닌 예접원이 만나는 점점 B가 좀 1할 때 이건 뭐 이었어. 이라고 할 때 D2의 길이를 구해라. 오케이? 그럼 봐. 저 공식이 없는 친구들 여기 삼각형 만들어서 닮은 찾고 해야 된단 말이야. 저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현의 성질 쓰면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지금 DE의 길이 곱하기 BD의 길이는 나는 공식을 아니까 5분의 12 곱하기 5분의 8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나는 DE를 구하려면 BD가 뭔지만 잡아내면 되네. 이랬습니까? 선생님,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데요? 그래? 야, 삼각형 여기 보이지? 5분의 12, 3, 코사인. 이 길이 구하면 게임 끝 아니야? 했었을게요. 맞습니까? 코사인 법칙. 정답. 그죠?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끊어푸니까. 알겠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단서 던질 때마다 촥촥촥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갈 게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 문제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힌트랑 엮어봐야 되겠죠. 그럼 또 어려운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 아니야. 물론 선생님 저는 이걸 사실 몰랐습니다. 이해합니다. 빨리 외우시고 적용하는 거.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기존 친구는 죽방 이야기죠. 내가 한번 얘기했어. 들어본 경험 있을 텐데 아닌가? 처음 봐? 뭔가 처음 봐 이거? 처음 본 느낌이야? 알았어. 자주 얘기하진 않았어. 내 기억에 분명 몇번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주 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놓치는 건가 알겠죠? 적용합니다. 그때 여기서 또 쓰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봐봐. 자, 코세를 치려고 왔어. 삼각형 상황 봐봐. X고요. 내가 X만 보면 답 나오는 거 맞죠? X도 여기 3인데 삼각이 괜찮아. 세트 알고 있어. 8분의 7 알겠죠? 여기가 5분의 10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밀어. 너넨 산수 잘하니까. 네? 뭐 상관없습니다. 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 비율을 좀 잡읍시다. 양변을 5배 할게요. 분수배기 싫으니까. 그죠? 얘보단 얘가 낫지 않냐? 숫자 너무 큰데요? 약분해. 3으로. 그죠? 이렇게 풀어. 됐다.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몇 배 하면 돼? 야, 4에서 얘 몇 배 했어? 5분의 3배 했죠? 여기 X가 여기 A가지. A가 나오면 X는 5분의 3이야. 이건 센스죠.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그 각에 대한 어떤 길이를 잡아내는 건 비율 관계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그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줄여. 알겠죠? 괜히 큰 수나 분수나 이런 거 다루지 말라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산수 미스가 없어? 다른 게 헷갈리지 않아? 해? 그럼 상관없는데 알겠죠?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엉키는 친구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뢰를 써야죠. 알겠습니까? 비율을 샥 산수학평을 했다가 구한 다음에 다른 비율을 이면서 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른 좀 이용해서 알겠죠? 그래 산수 쉬울 것이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요. 자, 뿌리 포인트 특히나 아까 그린 그 삼각함수 그래프 한 2문제 정도가 또 내가 개별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죠? 잘 복습하시고 배운 거 복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고 빨리 밀린 거 합시다. 알겠죠?
지금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이따 가시죠.